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뼈대 있는 가문에 해당되는 뼈에 관한 것은 끝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새로운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응급실로 청소년이 혼수 상태로 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약물 남용, 특히 마약 중독입니다. 그러면 영어로 약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도 질문이냐는 눈빛입니다. 그럼 정답이 무엇이라고요? 정답이 여기까지 들립니다. 드러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드럭 하면 치료하는 약물보다 마약을 의미합니다. 만약 약물이나 가스, 기타 매개체에 의한 중독 증상이 발생 시 그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만약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산소에 벌처를 하던 중에 독사에 물렸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까? 이번 장에서는 약물이나 가스, 기타 매개체에 의한 중독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약물 중독을 중심으로 다루고 다음에는 가스 중독 및 기타 매개체에 의한 중독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약물 남용에 대해 언급할 때 마약 중독만을 생각합니다. 매년 연예인들이 대마초나 코카인 등을 흡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는 심심찮게 접하기도 하죠. 하지만 알코올, 하제, 토제, 아스피린과 같은 일상약품 역시 남용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특히 특정 약제들이 의학적으로 적절한 통제를 받지 않고 사용자들 마음대로 약제를 투여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약제는 특정 질환에 맞게 적절한 양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약물이 사용되어야 할 적절한 이유 없이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한다면 내성이 생겨 적은 양의 약으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약을 복용을 하다 보면 약물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제 그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독이 무엇입니까? 중독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독 또는 의존증은 한 가지 일만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과 그렇게 하도록 하는 충동을 가리키며 이것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한다는 조건이 전제됩니다. 중독은 먹거나 들어 마시는 것으로 인한 약물 중독과 어떤 행동을 통한 중독의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인한 중독은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등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행동에 의한 중독보다는 주로 먹거나 마시는 것으로 인한 중독을 살펴보겠습니다. 약물 중독의 정의는 약 또는 독이 입을 통해 섭취되거나 호흡으로 인한 흡입, 피부를 통한 흡수, 주사 등의 형태로 인체에 들어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약물 중독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약물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각성제, 감기약, 스테로이드제, 알코올, 카페인, 항생제, 흡입제, 환각제 등 아주 다양합니다. 약물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아편제제입니다. 아편은 양귀비의 덜 익은 꼬투리에서 유액을 말려 채취하는 마약의 일종입니다. 이 아편제제는 통증을 경감시키고
중추신경계에 광범위한 작용을 합니다. 헤로인, 또 아편자제, 메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둘째로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이것은 알코올과 비슷한 효과를 보입니다. 기면 상태로 변화시키며 중추신경 억제 작용, 호흡작용, 혼수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제가 또 이에 해당됩니다. 셋째로 중추신경 흥분제입니다. 이 약물은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약물들로는 암페타민, 에페드린, 커피, 콜라, 코카인 등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하루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뇌에 흥분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니코틴입니다. 니코틴은 불안, 적대감, 우울증 등 금당 증상이 생기며 폐, 기도, 방광, 말초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이 담배입니다. 다섯째로 마리화나입니다. 마리화나는 기억장애, 도취감, 혼란, 환각, 공포감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마초로 연예인들이 자주 무리를 일으키는 약물입니다. 여섯째로 환각제입니다. 환각제는 비정상적인 행위, 자살, 공포심, 환시, 환청을 호소합니다. 이 약물은 LSD로 라이저직 엑시드 다이에틸아마이드의 약기로 니세르산의 유도체에서 합성한 환각성을 갖는 약제입니다. 일곱째로 흡입제입니다. 이 약물은 비닐 주머니 등으로 기체를 흡입하는데 중추신경 억제작용, 저산소증, 간염, 뇌기능 장애 등이 생깁니다. 이 약물들로는 아세톤, 가솔린, 할로겐사, 탄화수소가 해당됩니다. 이것 외에도 많은 종류의 약물 중독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약물의 독성과 의존도를 나타냅니다. 약물이 의존도가 높을수록 또한 독성이 높을수록 위험한 약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성과 의존도가 높은 약물이 그래프에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10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래프를 보면 헤로인, 코카인의 종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하게 되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잘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러한 약물들은 관심을 갖지를 말아야 합니다. 또 연예인들이 무리를 자주 일으키는 대마초는 독성과 의존도가 다른 약물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독성과 의존도가 낮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약물을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물 중독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마초가 담배보다 약물 의존도가 낮다는 것이 굉장히 의아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담배를 먼저 금지시켜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담배도 마약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번 담배에 맛을 들이게 되면 끊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괜히 끊는다고 하면서 불도 붙이지 않은 애매한 담배 몸통만 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담배를 끊는 방법 중 하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담배 끊었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담배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누가 가장 먼저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제가 찾아볼까요? 아니면
수강생이 찾아볼까요? 요즘 담배값은 얼마나 되나요? 다음 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입니다. 먼저 여자부터. 너 담배 펴? 남자, 여자, 하루에 몇 갑? 남자, 하루에 2갑. 여자, 한 값에 얼마? 남자, 4,500원. 여자, 얼마 동안 폈어? 남자, 15년. 여자, 그럼 한 갑에 4,500원이고 너는 하루에 2갑 피우니까 한 달에 27만 원을 쓰는 거야. 그럼 1년에 27 곱하기 12 하면 324만 원을 쓰는 거야. 그치? 남자, 응. 여자, 그러면 15년으로 계산해 보면 총 4,860만 원이네? 남자, 맞아. 여자, 내가 만약 15년 동안 담배 안 피우고 은행에 저축했다면 넌 지금 가장 좋은 그랜저 풀 옵션 차를 살 수 있었을 거야. 그러자 이제 남자가 묻기 시작합니다. 남자, 너 담배 펴? 여자, 아니라고 대답했을 때 남자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고민할 시간 10초를 드립니다. 남자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남자 왈. 그럼 네 그랜저 풀 옵션 차는 어디 있어? 어떤 사람이 독국물을 마셨다고 의심된다면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독국물인지, 얼마나 많은 양을 마셨는지, 언제 마셨는지, 환자의 몸무게는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정보는 가장 적당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언제, 얼마나, 어떤 종류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것들의 단서들은 환자 주위에 있는 병이나 약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찾아서 같이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자의 몸무게는 왜 알아야 할까요?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걸까요? 몸무게는 특히 비밀인데 환자의 몸무게를 아는 경우 투여할 약의 용량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약물을 과다 복용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다음은 약물 중독의 증상입니다. 증상은 약품의 종류, 먹은 분량, 먹은 후 경과된 시간 등에 따라 아주 달라지죠. 일반적으로 전신이 무기력하고 피곤합니다. 피부에는 과다한 땀을 흘리곤 합니다. 눈은 가려움, 화상, 눈물, 잘 보이지 않거나 침침하고 동공이 축소되거나 또는 확대 등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펜에 불이 들어오는 펜라이트로 눈을 보면 약물 성분에 따라 정상 성인들보다 동공이 축소하거나 확대되어 보입니다. 보통 정상 성인의 동공의 크기는 3mm에서 5mm 정도 됩니다. 소화기계는 구강 및 인후 화상, 과도한 치매 분비, 구역질, 구토, 복동, 설사 증세가 나타납니다. 신경계 고통에서는 두통, 현기증, 혼미, 근육경련, 비틀거림, 분명치 않은 말, 발작, 무의식 등이 나타납니다. 각 증상이 잘 구분되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약물 중독이 증상으로 이상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흡기계에서는 기침, 흉통, 흉부압박, 호흡곤란, 숨의 헐떡임 증상이 나타납니다. 약물의 종류에 따라 부식제는 입과 혀가 타고 헐게 됩니다. 최면제를 마셨으면 잠을 자며 의식이 없어집니다. 때로는 극약의 용기를 근처에서 발견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 약병이 치료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은 약물 중독자의 얼굴 표정과 전신 징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각 약물에 따라 특징적인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한 번씩 신중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마초, 필로폰, 헤로인에 따라 특징적인 증상이 다르므로 차이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멍해 보인다, 혹은 기분이 업되어 보인다, 그러면서 조금 이상해 보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약물 중독 시 어떤 처치가 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도) 굉장히 짧지가 않군요. 약물 중독의 일반적인 처치 지침입니다. 먼저 가능하다면 환자를 독극물로부터 격리시킵니다. 더 이상 독극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자 의식 상태, 기도, 호흡, 혈액순환, 기능장애를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으시나요? 제 말이 들리나요? 하면서 의식이 있나 확인합니다. 의식이 있으면서 숨 쉬는 것과 맥박이 규칙적이라면 그나마 나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9나 응급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전화합니다. 그 외에 만약 환자의 의식이 있다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아 약물 용기가 있는지 확인한 후 병원에 가져가야 합니다. 또 의료 전문가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습니다. 의식이 불분명하면 항상 먹고 마시는 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물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의 일반적인 응급처치로는 위에서 배출시키는 방법, 장에서 흡수를 저해시키는 방법, 그리고 배설을 촉진시키는 방법,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구로 약물을 복용하면 식도를 통해 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위에 머물러 있는 약물을 배출시키는 방법으로는 구토와 위세척이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응급처치 방법은 구토를 유발하여 약물이 입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소금물이나 음료수, 우유를 먹여 위 안에 들어간 독극물을 희석시킵니다. 먹은 지 30분 이내라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 몸에 흡수되기 전에 빨리 입 밖으로 또는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장에서 흡수를 제어시키기 위한 활성탄이나 하제를 먹깁니다. 그러나 반드시 먹이지 말아야 할 환자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배설을 촉진시키는 방법은 혈액투석을 통해 콩팥으로 독성 물질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일상생활에서 곧바로 토해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빨강 펜으로 밑줄 쫙 긋고 당구장 표시한 후 10에 3승이라고 표시합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담배, 즉 니코틴의 체내 흡수는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체내에 있는 것을 재빨리 우리 몸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곧바로 입안에 있는 니코틴을 빼냅니다. 또한 다량의 물이나 우유를 마시게 한 다음 처치자의 손가락 입안을 자극하여 토해내도록 합니다. 체온계 수은을 먹였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체온계 수은은 금속 수은이므로 특별히 유해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우유나 계란을 먹게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이보다 깨진 체온계 유리 조각에 상처를 입지 않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크레용, 구두약, 잉크 등은 물을 먹여 토해내게 합니다. 이 속에 포함된 아닐린 색소는 신경이나 혈액에 들어가 유독한 해를 끼치는 수가 있으므로 다량 먹였을 때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쥐약은 먼저 토하게 합니다. 이때 우유나 계란을 마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마시게 하면 쥐약에 포함된 인이노가 체내에 쉽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농사 지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이 농약입니다. 농약은 먼저 토하게 해야 합니다. 농약은 타액 분비가 많고 구토를 하게 되므로 잘못하면 구토물이 폐에 들어갈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고 호흡곤란이 있으면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수면제는 물을 먹여 토하게 하는 것을 반복시킵니다.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먹이는 것은 절대로 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의식이 없는 경우 물 등이 살에 들려 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면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뭘 먹이거나 구토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잘못하면 구토물이 살에 들려 폐로 흡인되고 흡인성 폐렴 발생으로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혼미하거나 혼수 상태의 환자, 경련 환자, 임산부, 심장 발작 가능성이 있거나 심장 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식성 물질, 석유 제품, 요오두, 질산은 섭취 시 구토시키면 안 됩니다. 강산이나 강알칼리 같은 부식성 물질은 구토로 인해 다시 식도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를 통하여 중독된 경우에는 옷을 벗기고 비눗물로 잘 씻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파라치온과 같은 유기인계 농약은 알칼리에 분해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비눗물로 씻어야 합니다. 흡입을 통해 손상받는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까요? 영화에 보면 마약을 감정할 때 코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코로 흡입하는 장면입니다. 흡입을 통하여 중독된 경우는 환자를 공기가 맑고 그늘진 곳에 옮겨 상의 단추나 허리띠를 풀러 호흡하기 쉽게 하고 가능하면 걷지 않도록 합니다. 눈이 가렵거나 거칠거칠한 때는 빨리 맑은 물로 씻거나 수도꼭지를 이용하는 등 물에 5분 이상 씻어야 합니다. 눈에 농약이 들어갔을 경우 주전자에 물을 흘러내리게 하여 눈을 씻은 후 따뜻한 물을 담은 세면기에 얼굴을 담그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15분 이상 씻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약물 중독 시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가스 중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